안녕하세요. 네, 세르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지수가 조금 무너졌죠?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뭐 그럭저럭 어제 영망치 나와서 뭐 괜찮았죠? 뭐 그럭저럭 4월 20일 목요일 맞죠? 괜찮았는데 보시면은 뭐 무난하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종가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0%죠? 올라갔다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물량만 받고 내려간 거예요. 여기 매물대 있는 금액만 데리고 막 던지게끔 만들고 다시 내려간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뭐 방송 보신 분들 알지만 요런 느낌인 거죠. 이게 좀 키우면은 요런 거죠. 물량을 받고 내려갔다.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 장이니까요. 코스피가 코스닥이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이 조금 20선까지 내려오는 뭐야? 이 분봉이고요. 장 시작하자마자 땡 하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바로 내려왔죠.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려가려고 하면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내려가는 척하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 근데 이게 이제 1분 안에 이 1분봉이라는 거는 1분이 지난 다음에 딱 형성이 되는 거라 현재 9시 땡 하고 이 종가 밑에 이렇게 있어도 1분 사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1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 밑으로도 영향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드는 겁니다. 지수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1분 사이에 1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1분이란 뭐 마음만 먹으면 1분 동안에 확 이렇게도 내려오는데 뭐 한 5, 8% 9%는 그냥 내려오는데 뭐 왜냐면 10% 이상 내려가면은 VI가 걸려버리니까 걔네들도 그걸 조심을 하죠. 어쨌거나 20선 제가 20선을 굉장히 쉽게 깰 거라고 어저께 뭐 바로 어제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되네요. 제가 20선 같은 경우는 아마 우습게 깰 거라고 여기서 원래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20, 아이고 20, 60, 120, 120인데 제가 이 120까지 모르겠지만 120도 왠지 깰 것 같다고는 했는데 만약 깨는 방식도 20도 원래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고 내려가는 척하고 하다가 보통 요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요번에는 너무 높이 올라와 있어서 20선은 그냥 우습게 아이고 이거는 그냥 우습게 깰 겁니다. 이제 그 얘기했죠. 뭐 여기까지도 그린 적도 있었고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좀 오버해서 그린 거고요. 여하튼 20선은 쉽게 깼습니다. 내일이라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모양 되는 거죠. 이제 이 모양 되는 건데 이제 보통 이렇게 안 올라오고 만약에 올라오려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나 아니면 갭을 떠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죠. 아니면 저 밑에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망치를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도 요 이튿날 정도는 올라가는 이튿날은 그렇게 만들었죠. 여하튼 지수는 뭐 상황이 지금 그렇다. 어쨌든 간에 어, 20선은 이제 크게 저항을 못할 지지를 못할 것이다. 뭐 오늘 근데 오늘 하루만 가지고 이렇게 뭐 판단하면서 내버려봤지 이거는 아니긴 해요. 이 지수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임이 이제 이게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요 요렇게 크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결국은 이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 오늘 어제와 오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20선은 이게 깨는 방식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얘네가 맥시멈을 여기로 잡고 있거나 여기로 잡고 있다. 맥시멈을 여기서 무너뜨려야지. 얘네가 이제 뭐 상황 봐서겠지만 이렇게 무너뜨려야지.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요. 음, 그러니까 이 봉에서 이렇게 그 대머리상 같은 이런 걸 만들 때는 이게 그냥 원봉으로 끝날 때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무너지면 요렇게 대머리 마냥 요렇게 이렇게 무너지면요. 산봉우리처럼 무너지면
이게 봉 하나로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여기랑 여기인데 내가 여기서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럼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만약에 치면 조금 뾰족해요. 뾰족할 때는 보통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20선이 이렇게 가겠죠. 네,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선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마 지지 하나 많을 거고요.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를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무너진다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가정 예를 들면 나는 여기서 무너뜨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력 씨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럼 이 봉이 이렇게 좀 뾰족하냐? 이게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둥구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만약에 무너지는 상황이 이렇게 안 무너지고요. 하루 이렇게 음봉이 나왔더라도 오늘이라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막 이런 모양이었으면 아마 반등도 거의 없이 됐을 수도 있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뾰족하면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뾰족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급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방송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가 종목이든 지수든 흐르면 올라갈 확률이 반반이에요. 근데 급락을 하면 얘랑 각도가 다르죠. 얘랑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죠. 각도가 다르죠. 이렇게 돼 있으면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반이나 반 근처라도. 근데 질질질질질 그냥 뭐라 그럴까? 올라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 이거는 계속 그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것도 종목이 됐건 지수가 됐건 올라가고 조정하고 지지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지지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 완만하면 이게 코스피처럼 이제 제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방향성이 한번 잡히면 계속 이렇게 흔들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가는 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올 때도 그렇게 내려오면 마찬가지고요. 올라갈 때도 그렇게 올라가면 마찬가지예요. 근데 올라갈 때도 제가 그 가끔 뭐라 그러죠? 쭉 올라가는 각도에 비해서 확 쏘면은 나머지 남은 일은 뭐만 남았다 그러죠? 예, 내려올 일만 남았다 그러죠. 이게 뾰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급락으로. 그러니까 이 지수도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가면은 좀 내려오는 것도 좀 천천히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확 내려버리면 반등이 생겨요. 그런데 반등이 생긴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지수가 올라갈 확률이 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얘가 내려오면은 얘도 올라가던 선을 멈추고 이제 밑으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왔네? 밑으로 하나 그릴게요. 밑으로 내려가네? 그러면 이 이평선이 올라가질 못하고 나도 따라 내려가야겠네 하고 완만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그러면 단시간이라도 이렇게 올라와서 상승하는 20선을 만약에 22평선을 돌파한다. 돌파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돌파를 한다. 뭐 돌파 못하고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돌파를 했다. 그러면 다시 제 궤도로 이 라인 따라 계속 갈 확률이 커요.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만약에 상승하는 20선을 금방 돌파를 해버리면 원래 갔던 라인대로 다시 얘가 여기서 지지 한번 하고 따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겠죠. 예. 제가 얘기했죠. 요 한 10여 년간 이게 그 두 번째 큰 상승이라고 지수가 그죠? 첫 번째는 얘기 하나마나 여기고요. 얘기 하나마나 첫 번째는 여기고요. 이거를 제외한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상승입니다. 이만한 상승이 없어요. 저만한 상승이 없다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여기도 꺾었잖아. 이거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올라가다가 꺾었잖아요. 여기서 그죠? 조정을 하고 올라간 겁니다. 한 방에 올라간 거는 그러면 여러분 또 누군가가 또 제시를 하겠죠. 야 이것도 꺾었네. 이거는 이것도 꺾었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걸 한 가지로 봅니다. 이거는 지수가 조정을 한 게 아니라 4일을 구라를 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4일 구라를 쳤기 때문에 이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보통 종목도 이평선이나 지지선을 보다가 멀쩡히 가다가 한 며칠 구라를 치고 다시 제 궤도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구라를 친 애들은 열의 일곱 여덟은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드는 애들이 잘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막판에
이게 쭉 상 이렇게 가면 좋은 이런 애들도 있죠. 장 초반에 있는데 장 진행 중에 이제 한 뭐 9시 반 10시 지나서 상을 들어가는 애들은 막판에 일단 무조건 흔들면서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 흔들지 않고 그냥 띵 하고 상을 갔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거 가다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풀리거나 풀렸다가 막는 경우도 있지만 풀렸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스탑로스를 항상 이렇게 밑에다 상한가 밑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수 이제 뭐 종목 오늘 종목 올라간 게 많이 없으니까 지수 얘기를 제가 좀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거 목이 아플까봐 커피를 좀 마시고 아이고 왜 안 넘어냐.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이 이평선을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자면 지금 이왕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그래도 20선은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 내려왔다가 여기서 제 예상으로는 좀 뾰족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는 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좀 20선이 좀 내려왔네요. 지수 측면으로 보면 좀 성의 있게 그리면 바로 이게 또 잘못 그렸네요. 원래 봉이 지나가면 이평선이 봉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봉이 이평선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봉의 평균이 이평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봉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평균치를 예를 들어 한 달 우리가 뭐 저는 월급쟁이를 뭐 안 해봤지만 하여튼 한 달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금액을 뭐 한 350 정도 받는다. 그러면 1일에서 30일까지 이 일한 거에 날짜 30일 동안 일한 게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거지. 월급을 이렇게 미리 책정을 해놓고 이 사람이 책정이라기보다는 350만 원을 물론 이제 성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직업에 따라서 뭐 되게 이렇게 안 좋은 직업 뭐 이렇게 불법 같은 거 뭐 행해지는 직업들은 보통 이렇게 선수금을 받죠. 예. 착수금이라고 그래갖고 암암리에 로비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루가 있기 때문에 월이 있는 거고요. 1월, 2월, 3월, 4월이 있기 때문에 년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죠? 연봉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있으니까 한 달이 있는 거지. 한 달이 있으니까 하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양봉이 지나갔으니까 이 지나간 평균치를 따라서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니까 올라가던 애도 에그머니나 내려가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이평선이 먼저 가기 때문에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봉이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거듭 계속 여러분들 헷갈리실까 봐요. 말을 그 용어를 따져보면은 바로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20일 동안에 20일 이동 평균선 그죠? 20일의 이동 평균선 이동한 좌표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22평선 22평선 땅 따듯이 22평선 22평선이라는 제약된 땅에서 얘가 얼마큼 움직였냐 요 다음 칸에서 얼마큼 움직이고 요 다음 칸에서 얼마큼 움직이냐 이거 122평선이면 120칸을 뭐 121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공간이라도 22동 평균선은 20개만 보지만 121동 평균선은 120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더딘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2평선은 그냥 따따따따따 20일만 보는데 122동 평균선은 432 그러니까 40 세분화가 40개 돼 있는 이 122평선보다는 그 까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밀하지가 않은 거지. 22평선은 얘가 지랄 발광을 하는 드래프트를 다 판단을 한다면 22동 평균선은 그 정도까지 판단이 안 되고 요렇게만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술자가 보면 이 새끼 봐라 이렇게 지랄하면서 갔네. 물론 이렇게 알겠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까지는 판단을 못하죠. 이것까지는. 예. 그러니까 122동 평균선이 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걔가 더 세밀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더 근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2동 평균선이 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질지, 그죠? 예를 들어 무너지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지금 확률적으로는 제일 가장 요 모양이 가장 이제 제가 딱 언뜻 이 차트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나 보다.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꾸로겠죠. 오히려 거꾸로 이동 평균선을 얘가 더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심해지는 거죠. 내려가는 속도가 확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라가는 척이라도 하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무너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이제 60선에서 조금 왕창 무너지는 듯 하다가 여기서 조금 양봉이나 아니면 음봉 도지처럼 이렇게 예의상이라도 이런 걸 하나 나올 줄 몰라도 어차피 무너질 겁니다. 여기서도 이 방식을 적용을 할지 그냥 무너질지 아니면 요 22평선의 방식을 적용을 할지 요렇게 그죠? 그럼 똑같은 거죠. 요 지나가는 거를 깬 다음에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 부닥쳐서 또 내려가는 거. 여기 내려가다가 부닥쳐서 또 내려가는 거. 그 방식을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기간이 밑에서 내려와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얘네 아이고 야 뭐야 지수 얘기하는데 벌써 너무 어떡해. 예, 컴퓨터가 꺼져가지고 아니 컴퓨터가 꺼진 건 아니죠. 그 증권 차트가 꺼져가지고 요즘 얘가 컨디션이 안 좋은지 생각보다 지수 얘기를 할 때도 막 꺼지고 그러네요. 여하튼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이 20선을 봤을 때 이 위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요. 밑으로 돼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냐만 차이만 따지지 이 지점이나 이 지점에서 무너지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닿을 것 같진 않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다 보면 이평선이 22평선은 금방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하락하는 이평선을 만날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여기서라도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만나버리면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하락하는 이평선을 만나면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다시. 그리고 그래서 60선은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무사 통과라고 보고 예의상 뭐 도지나 이렇게 하나 나올까 예의상 하루 이틀 이렇게 도지라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관건은 이제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이제 그 맥의 메카인데 이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메카인데 처음에 이렇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요 낮은 지점에서 만약에 120선을 만나면 저는 지지를 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저는 122평선을 딛고 올라가더라도 아마 되게 안정감 있게 평화롭게 딛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 생각에. 뭐 한참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122평선도 어쨌거나 일봉이 저 위에 있는 이상 따라 올라가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너무 귀엽네. 대략 뭐 어디 지점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딱 집어서 왜냐면 이 봉과 이평선이 닿는 시기를 어디라고 제가 뭐 여기서 둘이 닿냐 여기서 닿냐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무너질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무너질지 그거는 모르니까요. 근데 여기냐 아니면 더 횡보를 하다가 여기냐 왜냐면 이게 거리가 가까우면은 닿는 이 일봉 내려오는 것과 거리가 가까우면은 이게 지금 이평선을 그린 게 아닙니다. 이 봉을 그린 거예요. 이 봉 라인을 그린 거예요. 얘가 이렇게 너무 빨리 내려오면은 이 122평선이 그 별로 하락도 안 했는데 그냥 만나기 때문에 지지하고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근데 저 뒤에서 만나버리면 얘도 올라가던 이 방향이 여기서 막 밑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올라가다가 이 새끼 밑으로 내려가네 그럼 완만해집니다. 물론 122평선은 22평선보다 좀 느리긴 해요. 22평선은 그냥 바로 따라가는데 122평선은 뭐 돌 굴러가요 그거 마냥 밑으로 가야 되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되게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얘랑은 완전 다르죠. 20과
120선은 완전 다른데, 그래서 이제 어느 지점에서 닿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거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안다고 해도 지지를 하고 갈 것이냐, 지지를 하는 척 하면서 무너질 것이냐, 이거를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지점이 여기일 때가 확률과 중간일 때 확률과 저 뒤에일 때 확률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것과 이게 좀 다르다는 것 뿐이지, 제가 그걸 미리 뭐 인간, 뭐 일반적인 개미인상 제가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지수는 내려오다가 이평선을 이렇게 만나면 밑에서 닫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거꾸로 내일이라도 당장, 뭐 희박하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그러니까 월요일이라도 당장 뭐 하루나 이틀 만에 바로 튀어 올라가서 다시 요런 식으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척하면서 내려가든 할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요런 모양으로 뭔가 페이크를 줄지. 근데 제 생각에는 페이크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페이크가 없고 그냥 이평선 이렇게 지나가면요, 내려오다가 시간을 좀 끌다가, 저걸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이평선이 이 봉을 따라오기 시작하면 딱 닿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120선이 닿는 이 지점에서 여기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대로 올라갈지 어떨지 뭐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마 여기서 한 템포 가도요, 무너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만약에 아싸 이제 지지를 하고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제 생각에는 또 120, 뭐죠? 120선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위에 거는 말고 어떻게 우여곡절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120평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120선을 살짝 깼다가 지지를 한다고 해도 가다가 아마 다시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비슷한 현상으로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고, 더 이상 차트가 뒤로 안 가네. 그래서 여기서 발돋움 판이 알게 모르게 발돋움 판이 여기와 여기가, 세 군데죠. 여기 세 군데가 만나서 집단군을 이루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발돋움 판이 만들어지면, 그때사 이제 이 다음, 지금 차트가 뒤로 안 가는데 다 지워보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우역좀 하고 올라가다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준비가 이 상태에서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서 또 무너질 수도 있죠. 예,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더 땡큐죠.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무너지잖아요. 여기서 한 번 만약에 미친 척하고 더 무너지면, 이때는 뭐 저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들고 가야 돼요. 저렇게 돼버리면 하루 만에 뭐 2억 3억 이렇게 사란 얘기가 아니라, 분할로 분위기 봐감에 여기 코스닥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또 이제 이 지수 지겨우니까 그만 보고, 그다음에 그 번호가 몇 번이죠? 보통 제가 인버스를 잘은 안 하는데, 252, 옛날에는 뭐 따다 하면 한 1초 만에 숫자가 나왔는데, 코덱스 252 670인가? 한번 볼게요. 맞네요. 예. 이제 요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레버리지하고 이제 반대니까요. 인버스를 보면서 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보면서 지수를 보고, 왜냐면 종목을 여러 개 단타를 치는, 지수를 여러 개 단타를 치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과, 에이 뭐 요새 무슨 종목 하는 사람이 어딨어, 큰 거 하나 물고 그냥 가는 거지. 이제 정말 큰 돈 움직이시는 분들은 한 4, 50억 정도 큰 돈 움직이시는 분들은, 또 뭐 4, 50억을 제가 좀 작게 본 겁니다. 예, 큰돈 움직이시는 분들 중에 40억이나 50억은 제일 밑에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억, 20억 하는 사람들은 개미들은 많아요. 근데 좀 작게 보면 뭐 40억, 50억, 많게 보면 한 뭐 100억, 150억 움직이시는 분들, 이제 세력 빼고 여러 놈들이 이게 집단 군단을 이룬 거 말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입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올라가더라도 또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밀립니다. 아직은 좀 밀린데, 왜냐면 이 120선이랑 20선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직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얘가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해버린다. 20선을 우리 지수가 다음 주라도 무너져서 지수가 무너지면 인버스는 올라가죠. 그럼 돌파를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60선 근처에서 한번 예의상 꺾어줘요. 이렇게 꺾어줍니다. 꺾어주고 여기서 이 봉이 그 지수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무너진다면 위에서 버텨주면 이 20선이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이렇게 누굴 따라간다고? 봉을 따라간다고. 봉. 일봉을 따라간다고요. 그럼 얘가 올라가면은 다음번에 만났을 때 얘가 지지를 할 때 상승하는 20선을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인버스가 이렇게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있는 60선을 뭐 60선 근처에서 까불다가 돌파를 한다 그러면 다음 목표는 120선이죠. 이게 따라오겠죠. 120선. 120선에 닿으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여기에 있던 지수가 120선까지 간다는 얘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던 거를 이제 마감을 치고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내려가니까 인버스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상응해서 보통 단타 칠 때 종목 하나를 5% 10%를 먹기 위해서 아니면 10% 20%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야 이게 또 자세한 분석이냐? 이거 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니까 그러는 거지. 그냥 이거 굳이 설명 안 하면은 이거 딱 보면은 이 새끼 지수 확 무너지면은 돌파하겠네. 이 끝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얘기하려니까 이런 거지. 그냥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저 그거 속 터져서 못 하는데 이 종목 저 종목 매수하고 팔고 해야 재밌지. 근데 글쎄 나도 그렇게 따지면 증권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은 아닌데 이걸 재미로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1번, 2번 중에 1번이거든요. 단타가 좋아서 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2번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단타가 수익률이 좋으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단타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고요. 스윙은 답답해서 싫어요. 저 스윙은 몰라요. 그래서 싫으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스윙을 모르면 이렇게 차트로 인버스나 이런 걸 얘기 자체를 못하지. 근데 거의 스윙이나 인버스나 똑같아요. 단 스윙은 단타 칠 때 분봉을 보듯이 그 일봉을 분봉 보듯이 보는 거다 뿐이지 분봉이나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이나 다 똑같아요. 예, 보는 법은 똑같습니다. 좀 둔감하게 보냐, 더 둔감하게 보냐, 세심하게 보냐, 더 세심하게 보냐 이 차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21과 20선과 120선 보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타는 20선 보고 하는 거고요. 스윙은 거의 120선이나 누구는 240선 본다는데 아니 120선도 지겨 죽겠는데 240선을 어떻게 봐. 근데 나보다 느긋한 분들은 240선을 볼 수도 있죠. 예, 저는 아예 표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5일선도 이거 예의상 그냥 그려놓은 거야. 5일선 아예 보지도 않아.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 한 번이라도 5일선을 언급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요 보일 듯 말 듯 한 게 5일선이에요. 그냥 허전하니까 그냥 그려놓은 거야. 저는 5일선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 60선도 거의 안 따져. 저를 따지는 거는 20일. 요거 하나. 120선. 왜? 제가 매매할 때는 요거 위주를 보고요. 120선도 보긴 봅니다. 근데 120선을 뭐를 보느냐? 20선 20선 위에 120선이 있냐? 20선 밑에 120선이 있냐? 그냥 그거 하나야. 안 봐. 뭐 모양이 뭐 이렇게 돼 아이고. 120선이 이렇게 돼 있건 이렇게 돼 있건 이렇게 돼 있건 안 봐요. 왜? 나는 어차피 단타야. 그러니까 하락하는 120에서 먼저 이렇게 내려와서 봉이 이렇게 지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가는 날 내가 잡았다면 하락하는 120을 잡아도 단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 대신 물리면 작살난다는 그 부담감이 있죠. 근데 물리면 작살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도 오늘 잡아볼 만하다. 그러면 저는 잡기 때문에 크게 단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물론 내려가는 120보다야 올라가는 120 횡보나 올라가고 있는 120선이 마음은 조금 편하긴 하죠. 근데 그런 데에서는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통 갈만한 데서 가는 애들은 원론적으로 갈만한 데서 가는 애들은 그렇게 횟수도 적을 뿐더러 갈 듯하다 안 가고 갈 듯하다 안 가고 갈 듯하다 안 가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20선과 제일 보편적인 거 20선과 120선 여기서
이평선 비슷한 데서 꼭 붙어 있진 않더라도 요 좀 돼서 영망치나 아니면 하다못해 음봉이라도 도지가 됐건 영망치가 됐건 하물며 망치가 됐건 하물며 최후에 안 되면 최악의 음봉 망치가 됐더라도 여기서 그 다음날 이평선 이게 120입니다. 이게 20선, 요게 120선 밑에 게 이게 두 개가 바뀌어도 상관 120선이 이렇게 위로 지나가도 상관없지만 요즘은 이제 터무니없으니까 요즘 것만 얘기합시다. 이제 요즘은 이제 20선이 120선 밑 그 120선 위에 20선이 있는 지수가 이제 언젠가 이제 120 밑으로 또 지수가 20선이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요. 지금 제일 최애 자리는 120선 바로 위에 20선이 이렇게 좀 가까이 있을 때 이 22평선 근처에서 단봉이 됐건 이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죠. 양봉 영망치가 됐건 하다못해 음봉이라도 도지가 됐건 망치가 됐건 여기서 갭을 살짝 떠서 딱 이 최후의 마지막 선 여기 같으면 여기죠. 이 음봉 머리끝 만약 이날이면은 침머리 이날도 침머리 이날도 여기 돌파할 때 가령 예를 들면 딱 돌파할 때 여기다 잡는 겁니다. 이게 보통 18에서 22%. 근데 18에서 22%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22% 이상 되면요. 상한가 후보예요. 그래서 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자리가 여기에요. 제가 그러니까 물론 제 경험이니까 나보다 뭐 더 막 한 90 드신 분이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거기가 상도 제일 많이 나오는 데다가 슈팅도 가장 센 자리입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슈팅도 많이 나오고 상승도 제일 많이 하는 자리다 보니까 죄다 개미들의 눈이 거기만 보고 있어. 거기만. 그러니까 얘들이 제일 슈팅도 많이 하고 제일 상한가도 많이 나오는 자리가 거기다 보니까 얘네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여기서 가다가 많은 짓을 많이 해 이렇게. 그냥 올려 탄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본 건데 난 여기까지 본 건데 근처 가지도 않아.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삐용 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삐용 이렇게 되고. 이게 많이 나와요. 심지어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시작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2, 3일 만에 못 올라오면 밑에서 또 지지했다가 부닥쳤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지지하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거 하나 만든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평선이 밑으로 이렇게 향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죠. 얘네 영향 때문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겠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 또 와야 되는 거야. 어디 돌파할 때? 요 침 돌파할 때. 그렇다고 두 번째는 무조건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여기 일을 또 반복할 수도 있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박스 매매식으로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요. 집단군이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집단군이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집단군이 형성이 되죠. 그 제가 밑에서 보면 발돋움 판이지만 이게 밑에서 보면요. 이 밑에서 보면요. 진짜 안 뚫리는 선이에요. 올라가다 부닥치고 올라가다 부닥치고 올라가다 부닥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하락하는 120선. 돌파해도 내려오고 닿아도 내려오고 근처도 못 가고 내려오고 이거 같은 거예요. 못 돌파 못해 어느 날 딱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뭔가 여기서도 뒤에도 보면 오늘 지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발돋움 판을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됐던 거예요. 이게 발돋움 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요만큼만 발돋움 판을 만들었다. 이게 돌파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인버스지만 지수랑 거꾸로 가는 인버스지만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뚫는 게 간단하게 어느 날 슛 해서 이렇게 뚫어서 아싸 드디어 뚫었다 이제 밝은 꽃길만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돌파해도 내려오고요. 만약에 두 번째라도 해도 내려올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돌파해서 심지어 며칠간 지냈는데도 또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지를 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상승세를 딱 이제 상승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 닫고 올라가고 닫고 올라가고 닫고 올라가고 이게 형성이 되지 않는 이상 함부로 이제 확실하게 지지를 했다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정도 되면 그때는 아마 이제 내려갈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지했다는 느낌을 제가 만약에 이런 데서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닫고 올라가고 닫고 올라가고 닫고 올라가고 이쯤이나 이쯤 확인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요거 여기서 요거 두 개 정도 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먹어서 여기서 단타 치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단타 치고, 여기서 먹어서 여기서 단타. 왜? 난 21만 보니까 120선 별로 안 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지를 한 거를 이런 데서 아유, 일반적인 개미들이 이런 데서 지지를 했나 보다 느낄 정도면요. 차트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요쯤에서는 느끼셔야 됩니다. 아, 이게 지지했구나. 120선을 돌파해서 첫 번째 닿았으니까 첫 번째 닿은 데서는 일단 올라간다. 거꾸로. 거꾸로. 그 보통은 이제 이게 인버스라 잘은 모르겠지만 이평선을 일단 120선을 무작정 깨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항상 여기까지는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120이 됐건 올라가는 120이 됐건 횡보하는 120이 됐건 어느 날 갑자기 왕창 깨버리면요.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돌파를 하든 지지를 하든 뭐를 뭐 별 지랄을 다 하든 어쨌든 간에 120을 딱 깨면요. 한 번은 여기까지는 와요. 이게 닫고 내려갈지 닫고 횡보를 할지 닫고 올라갈지 이 세 가지 방향까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풍덩하고 들어가면 수면 위로 한 번 정도는 모가지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까지 수면 위에 아이고 똑같이 나온다. 수면 위로 머리까지는 올라옵니다. 예. 아이 참 다시 길라니까 또 귀찮네. 오늘 저 상승률 상위도 좀 보고 그러려고 그래. 근데 오늘 뭐 다 무너져가지고 상한가 뭐 몇 종목 간 것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이 뭐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림이 뭐 상승률 뭐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수가 뭐 이렇게 돼서 이게 20선이고 120선이라고 치면 우리 종목이 지금 이렇게 양봉 음봉 양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내려갈 듯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20선이 이렇게 살짝 깼어요. 지금 두 번째 봉에서 깼는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다가 닿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갈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여기 60선도 하나 어설프게 있긴 하지만 아마 여기서는 예의상 한두 개만 그러지 아마 120선까지 이렇게 120선이 이제 조금 뭐 아마 이게 그 횡보 비슷하게 하는 라인으로 아마 닿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닿을지 여기서 닿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이 20선에서 다시 이렇게 기어 올라가냐 아니면 예상과는 다르게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 닿았는데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단타 하시는 분들이야 뭐 물린 종목들은 뭐 이제 한 반 이상 수량을 버리시는 게 맞고요.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얘기했듯이 나는 그거 아니라도 예수금이 빵빵하게 있다. 나중에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서 물을 타서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 이래저래 꽉 막혀서 여기 돈 다 들어가 있어서 좀 올인해 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 다음 달 뭐 무슨 대출 그 이자도 낼 돈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마이너스가 10%가 있고 15%짜리가 있고 20% 있고 30% 있고 50% 있고 그러면요. 얘네를 어느 정도 두시고 필요한 만큼의 종목을 정리할 때 이쪽 방향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거꾸로 마이너스 50%니까 아이 이거 살아나겠어? 이거 먼저 정리해야지. 이래갖고 뭐 한 5천 들어가 있는데 2,500 손절을 하지 마시고요. 이쪽 먼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 방송을 계속 듣다 보시면 내려갈 만큼 내려간 놈은 더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올 확률이 크니까 이거를 두라고 그랬거나 거꾸로 조금 내려온 놈들은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내려갈 확률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마이너스 20% 30% 되기 전에 10%대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는 이게 나니까 순서가 50% 쪽이 아니라 10%쪽 이쪽을 먼저 정리를 하라고 했구나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에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뭐 상승률 상위가 그리고 상승률 상위 여러분들이랑 저랑 얘기해봐야 이제 목표가 이제 뭐 이제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고수가 되지 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고수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 오래간만에 이제 요새 상승률 상위를 좀 제가 뜸하게 보니까 어, 어, 이건 글씨로 안 쳐지니까 그 양봉이 아이고 뭐야 양봉들이 이렇게 있고 음봉들도 이렇게 있고
그럼 양봉의 머리 부분 여기가 목표가죠.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폭발할 때 매 거래량이 이렇게 밑에 있는데 어느 날이 아니라 어느 때 샥 분봉 샥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죠? 일봉으로 보든 분봉으로 보든 거래량이 쫙 평소 같지 않게 쫙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거래량 폭발할 때 매도. 그다음에 앞에 양봉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걸로 하니까 헷갈리네요. 하지 맙시다. 제가 차트를 열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이제 상승률 상위를 보는 목적이 목표가가 맞았냐 안 맞았냐 그거를 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목표가에 대해서 복습하듯이 제가 한번 생각이 나면 근거 없이 또 제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제가 방송한 게 생각이 나면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서 과연 목표가는 무엇이고 어, 어떨 때에 목표가를 그렇게 잡는지 또 1차와 2차를 잡는 기준과 목표가를 거기서 잡는 기준과 또 때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는 왜 평소 같지 않게 1차, 2차를 안 잡고 평소 같지 않게 다르게 목표가를 잡는 경우는 왜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난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저는 비염 때문에 죽겠는데 아주 그냥 막 콧물이 계속 나고 막 재채기도 나서 죽겠는데 어쨌거나 저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그 이제 아까 얘기한 스윙 관련된 아침부터 막 장이 무너져서 이거는 뭐 차트에 관계없이 박살나는 장이 드디어 시작이 됐구나 하는 아주 그냥 그 말초 신경적으로 머리카락 한 올까지 바짝 쓰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현금 확보만큼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마이너스가 높은 율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낮은 순으로 마이너스 50%보다는 마이너스 10%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필요한 만큼만 현금 확보를 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이 원래 현금 확보가 예수금이 돼 있으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뭐 하락하는 거 금방 지나가요. 한두 달이면 지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